전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구글. 이 구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최상위 검색어 중 하나로 오징어 게임이 선정되었다. 엔가젯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BTS의 발표곡 퍼미션 투 댄스의 안무 영향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전세계 사람들이 수화로 사랑해를 어떻게 말하는지 검색했다는 점도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전세계적 영향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색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특정 국내 포털이 인터넷을 지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도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글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글 트렌드는 곧 전 세계의 관심사를 의미하고, 거기에서 상반기엔 BTS, 하반기에는 오징어 게임이 최상위 검색어로 등극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에 다다른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국의 BBC는 오징어 게임이 단순 한국 드라마의 유행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TV 혁명의 여명을 열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오징어 게임이 단순히 넷플릭스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프로그램 수준이 아니라, 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2022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청할 프로그램들의 엄청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비영어 콘텐츠 혁명의 시작이며, 오징어 게임은 모든 TV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영어로 제작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게 만든 상황이죠. 이런 BBC의 주장에 근거가 될 만한 또 다른 데이터를 미국 버라이어티즈가 보도한 바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미디어 분석 전문 기업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을 제작하기로 한 넷플릭스의 결정은 타당하며,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대만의 스트리밍 소비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에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 드라마 시리즈들이 9개 지역에서 시청 시간의 29%를 차지하였는데, 한국 드라마 시리즈 역시 이에 대등한 28%를 차지했다고 발표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전 세계 최고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 미국,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넷플릭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저희와 비슷한 두 가지 감정이 든 적 있으실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 수준을 이제 제대로 느끼겠네 하는 소위 말하는 국뽕의 감정과 더불어 이걸 한국이 만들었다고 하는 놀라움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야말로 왜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지 알겠다고 느낄 정도로 기존 국내 드라마, 영화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오징어 게임 이전부터 킹덤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이 퀄리티를 인정받아온 점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한국 영화, 드라마, 음반 등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오래 종사한 바 있는 바이스톰 운영진들이 업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율이 잃었던 작품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 스페이스 오페라 SF 장르의 영화 승리호였습니다. 이는 분야의 차이는 있겠으나 멀지 않은 과거까지만 해도 간의 수공업 수준의 수출 역량, 첨단 제품 제조국들의 하청 공장 수준의 기술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최첨단 기술의 결정판인 반도체 강국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었으며, 작품의 수준도 해외에서 크게 인정받았기에 더욱 감동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평가 중 하나는 드라마 영화 전문 매체 슬래시 필름이 넷플릭스 최고의 우주 영화 12편에 당당히 승리호를 포함시킨 것은 물론, 승리호는 스타워즈에 대한 한국의 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셔블이 같은 랭킹에서 승리호를 선정한 이유 역시도 흥미로웠는데요. 승리호는 SF 영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멋진 영상, 강력한 출연진, 세밀한 구성이 결합된 한국 최초의 우주 블록버스터라 소개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독창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를 잘못 해석하면 뻔한 주제의 영화라 이야기한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같은 이야기를 해도 한국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더 경악할 부분은 바로 자신들의 SF 영화 기준에서 인트로 정도의 분량밖에 만들지 못할 예산으로 한국은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점일 텐데요. 엄밀히 말해 완벽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100% 동의를 받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국 SF 영화의 가능성을 연 작품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가 되실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연말 넷플릭스가 내놓을 또 하나의 K-드라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은 지옥의 흥행 열풍, 지금 이 순간에도 넷플릭스 상위권 자리를 유지 중인 다양한 한국이 제작한 드라마들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본격적인 한국산 SF 드라마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 작품은 바로
고요의 바다입니다. 이미 공개 몇 달 전부터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한국 최초의 SF 드라마 시리즈라는 점을 비롯하여 오징어 게임의 성공 방식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고요의 바다 예고편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드라마의 소재와 긴박함이 느껴지는 한국 특유의 연출, 그리고 출연 배우들에 대한 관심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흥분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K-드라마로 모든 것을 죽이고 있어. 그리고 돌아온 공유와 배두나가 나와 둘 다 성공적인 넷플릭스의 K-드라마인 오징어 게임과 킹덤에 나온 배우들이야. 이건 정말 큰 히트작이 될 거야. 그리고 시리즈가 공개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흥미로운 선택이 될 거야. K-드라마와 콘텐츠들을 넷플릭스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천재다. 와우, 이 배우는 기차를 타고 주변 사람들을 때리는데 지치니 이제 우주까지 올라갔네. 진지하게 말해, 난 정말 흥분된다. 한마디 하자면 한국은 영화, TV쇼, 음악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난 10년 넘게 이 세 가지 모두의 팬이었고 꽤 잘 알아. 스위트홈, 킹덤, 오징어 게임, DP, 지옥, 고요의 바다. 정말 놀랍다. 이 드라마는 뭔가 다를 것 같다. 기다리기 힘들어.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은 우리가 지루해지는 걸 막아줬어. 계속 다른 장르가 나오길 바래. 와, 이 새로운 시리즈는 드라마나 영화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날 압도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음악도 훌륭해. 공유는 물론이고 다른 배우들도 대단할 거야. 공유와 배두나가 함께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제적인 선물이 다가온다. 공유는 부산행과 도깨비와 같은 드라마로 이미 날 사로잡았어. 한국 프로덕션들은 이미 다른 수준에 있어. 배두나와 함께하는 공유의 모습은 굉장할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된다. 환상적인 드라마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야. 그리고 이런 작품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건 이제 새로운 일도 아니야. 한국 시리즈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나. 난 11년 전에 첫 한국 영화로 추격자를 보았어. 그 다음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과 살인의 추억이었어. 그 이후 품질 면에서 그 어떤 영화 산업이 존재하는 국가와 어떤 장르에서고 한국의 수준과 버금가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 한국은 스릴러, 로맨스, 공포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 만드는 에이스이며 넷플릭스가 아직 한국 작품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사랑의 불시착과 기타 작품으로 첫 성공을 거두고 오징어 게임으로 판도를 바꿔놓았어. 이건 한국이 만들 또 다른 보석 같은 작품이 될 거야. 넷플릭스에는 더 많은 한국 작품이 필요해. 할리우드는 요즘 시간여행 아니면 슈퍼히어로 영화야. 너무 단조롭다. 센스8에서 내 사랑 배두나, 공유도 대단해, 기생충, 부산행, 오징어 게임 등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좋아. 공유가 등장하는 모든 것은 금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작품을 꼭 볼 거야. 한국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왕국이야. 예고편이 굉장해 보여 소름 돋는다 등으로 고요의 바다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터업계에 종사한 바 있는 바이스톰의 스태프들은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못한 정말 빛나는 시나리오들과 시놉시스를 목격한 바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영화 제작이란 것이 많은 부분이 들어맞아야 실제 제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중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야기는 재밌는데 예산이 비현실적인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런 부분이 현재 해소되는데 일조하고 있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한국의 연출, 배우, 제작 스태프들의 역량은 그야말로 봉인 해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최근 애플의 최초 한국 드라마 닥터 브레인을 연출한 바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김지훈 감독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인기 비결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국 문화의 역동적인 열정과 우리가 가진 높은 자질과 능력을 꼽으면서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은 무엇이 진정 세계화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그들의 재능과 역량은 글로벌 수준에 가깝고 성공의 이유는 이런 한국 콘텐츠의 역동적 특성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스톰도 이에 동의하지만 이전부터 한국 작품을 좋아했던 해외 팬들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데요. 그건 바로 새삼스럽다입니다. 이전부터 한국 작품들을 사랑하던 전 세계의 매니아들은 현재 시점의 한국 문화 돌풍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원래 대단한 작품을 만들던 한국을 이제서야 세계가 발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최고라 인정하고 즐겼던 한국 작품들이기에 지금 한국 작품들의 인기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물 들어올 때 노저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작품들을 위한 제대로 된 판이 깔렸을 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없어서 못했던 시도들, 더욱 실험적이고 혁신
혁신적인 도전을 담은 작품들이 더 많이 제작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